비가 낮게 깔린 대구의 오후, 도시는 처음부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공식 일정표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고 소속사 계정에는 단 한 줄, 대구, 그 노래가 시작된 곳으로. 시간도 장소도 흐릿한 채로 흘러가는 하루. 그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골목을 넘어섰다. 라디오 생방송의 끝자락에서 슬쩍 흘린 즉흥 멘트가 좌표를 찍자 우산과 휴대폰, 손편지와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비를 가르며 모여들었다. 그들의 발끝이 닿을 때마다 무릉덩이가 작게 흔들렸고 서문시장 상인들은 샤시를 꺾고 따끈한 어묵 국물을 건네며 말없이 길을 넓혔다. 누군가는 조심조심 포장을 풀어 빨갛게 묶은 리본을 다듬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끝으로 함성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 모든 움직임 위로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빠르게 그어지고 있었다. 이 날의 시작을 깜짝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덮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설계의 냄새가 짙었다. 첫 장면은 노래였다. 검은 승합차의 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김용빈. 모자를 벗으며 인파를 찢는 듯 환히 웃는 얼굴. 그런데 그 미소 아래에는 오늘의 호흡을 스스로 끌고 가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이어 멤버들이 순서 없이 내려왔다. 서로 등 한 번씩 가볍게 두드리는 인사가 스태프의 큐사인보다 자연스러웠고 생방 카메라 대신 일상의 시선이 그들을 빙 둘렀다. 여기는 제 첫 무대와 첫 불안이 나란히 걸어가던 골목입니다. 마이크도 없이 던진 김용빈의 말이 신기하게 멀리 갔다. 바람이 소리를 얇게 늘렸는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대처럼 소리를 받쳐 들고 있었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가리킨 광장 끝 낡은 벽돌 건물에는 오래된 간판과 벗겨진 도색, 그리고 굵은 자필의 임대문이 종이가 덜렁이고 있었다. 검은 기타 케이스가 열리고 젖은 공기 속 안감이 깊게 번들거렸다. 첫 코드가 떨어질 때 빗줄기는 더 천천히 흘렀다. 돌아와요. 그때 그 골목으로 익숙한 트로트의 멜로디가 느린 템포와 쓸쓸한 화성으로 새 옷을 입는 순간 광장은 하나의 호흡으로 묶였다. 우연처럼 보이는 연출일수록 사실은 숨길수록 또렷해지는 법이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설 즈음 서편 조명탑에서 짧은 확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환호는 놀람으로 뒤집혔고 비상전원이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암전이 광장을 스쳤다. 고향에서 마주한 뜻밖의 암전, 불안이라는 오래된 친구가 문턱을 넘은 셈이었다. 스태프들이 달려가 케이블을 확인하는 사이 김용빈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괜찮아요. 이럴 때 더 잘 들리죠. 마이크 대신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내놓은 한마디. 그 순간 탑 6는 무대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무반주 합창을 시작했다. 불빛 하나 없는 광장에 가볍게 내리는 비에 서로의 호흡만으로 쌓아올린 목소리. 고음은 빗물에 맑아졌고 저음은 젖은 돌바닥을 타고 더 깊이 스며들었다. 멜로디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관객의 심장이 그 흔들림을 재빨리 붙잡아 균형을 맞췄다. 울음이 조심스럽게 번졌다. 멀리서 엄마 품 안에 안긴 아이가 소리를 따라 길게 내뱉었다. 마지막 코드가 길게 풀려 사라지는 순간 한 노모가 우산을 접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낡은 청 재킷깃에 작은 브로치 하나,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다. 그녀는 무대라 부를 만한 경계선에 서서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여기서 처음 트로트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지요. 공부도 해야 하고 노래로 밥 먹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던 노래는 슬픈데도 사람을 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들은 김용빈의 눈끝이 젖었다. 마치 오래 품어온 질문에 드디어 답을 받은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직하게 흘렀고 사람들은 왜 이곳이 노래가 시작된 곳인지 표정만으로도 이해했다. 암전 뒤로 조명이 돌아오자
예정에 없던 사연이 순서를 열었다. 비에 점점이 번진 흰 봉투 하나가 객석을 건너 그의 손에 안겼다. 서둘러 뜯지 않으려는 손길,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한 글씨. 비 오면 처마 밑으로 모여 하루를 버티던 사람들, 그때 들려준 노래가 살린 오늘,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발걸음. 당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서늘하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팬덤의 환호가 아닌, 쇼의 열기가 아닌, 침묵의 온도였다. 봉투를 접어 품에 넣은 김용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대구에 온 이유는 이 노래들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살렸던 마음으로 멤버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다. 이 방문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불쑥 떠오르는 트렌드의 소란도 아니었다. 무대에서 길어 올린 노래를 살아있는 거리에서 다시 검증하려는 시도였다. 노래가 정말로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사람의 체온으로 증명하려는 계획이었다. 비밀 설계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 행선지는 공식 무대를 떠나 서물시장으로 기울었다. 천막이 비를 맞아 낮게 울었고 포장마차에서 김이 쉼없이 올랐다. TV에서 보던 상인의 감탄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멤버들은 각자 작은 무대를 만들었다. 한 사람은 입구에서 빌린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한 사람은 종이컵을 마이크처럼 쥐고 장난스럽게 멘트를 던졌다. 아이들이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 저기 봐 하고 팔을 흔들었다. 그러나 긴장감은 예고 없이 골목 끝에서 시작되었다. 소방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급정거하더니 대원들이 빠르게 뛰어내렸다.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대. 군중은 본능처럼 갈라졌다. 한 멤버가 노래를 멈추고 손짓으로 사람들을 더 깊숙이 물렸다. 그 사이 김용빈은 짧은 눈빛으로만 부탁했다. 길을 더 만듭시다. 나바콘이 옮겨지고 포장마차의 작은 의자가 들렸다. 길이 뚝 하고 트였다. 구급대가 맥박을 재고 들꺼들 펼치는 동선이 거짓말처럼 매끈해졌다. 일의 속도는 구급대의 목이었지만 사람들이 만든 길이 없었다면 그 속도는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야 터진 박수는 공연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삶을 되돌려준 안도의 박수였다. 곧이어 시장 스피커에 잡음이 섞이며 안내 방송이 흘렀다. 방금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거친 테이프 톤의 낡은 노래가 내려왔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어느 방송의 기록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공기와 묘하게 맞물리는 멜로디였다. 김용빈은 스피커를 잠시 올려다보더니 그 멜로디를 키를 맞춰 천천히 따라 불렀다. 악보도 가사도 없었지만 노래는 금세 오늘의 목으로 다시 쓰였다. 비는 잠시 멈춘 듯했다. 다음 장면은 수성못이었다. 젖은 나무들이 진초록으로 빛나고 오리배가 잔잔한 물결을 남겼다. 탑 6는 둥그렇게 앉아 관객과 거리를 줄였다. 한 소녀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수학 카드.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노래가 마음에 들어와요. 엄마의 떨리는 통역이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한 장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함께 불러주실 수 있나요? 노래의 템포가 절반으로 낮아졌다. 가사는 입술이 아닌 손끝에서 피어났다. 목소리가 공중에 그림자를 만들 때 수아는 그 그림자에 온기를 채워 넣었다.